저는 이전에 객단가 18,000원짜리 배달 매장으로 월 1억도 해보고 객단가 18만원짜리 매장으로 월 3억도 해봤지만 객단가 원짜리 매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쉬웠다. 박리담에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가 어떤 매장이 있어요? 고기 뷔페. 고기 뷔페가 돈을 잘 벌 것 같아요? 못 벌 것 같아요? 퍼센트 이렇게 남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리담회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 요소가 돼야 돼요. 이거를 감당할 자신이 있으시면 박리담회를 하셔라. 대표님, 네네. 적게 남기고 많이 팔기 대 많이 남기고 적당히 팔기 중에 어떤 걸 선호하십니까? 어떤 거를 선호한다기보다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박리담회도 해보고 고단가의 메뉴도 팔아보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단가 전략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박리담회의 문제점이 명확한데 결국에 외식업에서의 본질이 매출을 내기 위함이잖아요. 매출을 이루고 있는 공식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가지예요. 첫 번째가 노출, 두 번째 유입, 세 번째 전환, 네 번째 객단가, 다섯 번째 재방문. 이거 5가지의 곱셈이 결국에 매출이 되는 건데, 노출, 유입, 전환, 객단가, 재방문, 이걸로 봤을 때 결국에 마케팅으로 노출이랑 유입은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케팅이 결국에 돈을 많이 써서 월세가 높은 곳에 들어가서 오프라인 노출 비용, 월세 비용이죠. 오프라인 노출을 많이 시켜서 유입을 많이 시키든, 아니면 온라인에서 땡땡 맛집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켜서 유입을 많이 시키든, 결국에 그거는 돈으로 치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노출이 됐을 때 결국에 유입시키는 거, 온라인에서는 그거를 클릭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뭐겠어요? 지나가다가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게 하려면 스테리오 화려함으로 결국에 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환하는 요소가 뭘까요? 온라인에서 어떤 점에 꽂혀서 가시며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점에 꽂혀서 가시는지. 저렴한 가격이나 특이한 뭔가가 있으면 아마 오프라인에서는 저렴한 걸 따질 때가 더 많고, 온라인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저렴한 걸 찾아서 싼 식당을 방문하기보다는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지출할 의향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를 만족시킬 만한 곳을 찾아서 가는 경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온라인에서 가장 싼 데를 검색해서 가신 적이 있으세요? 없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온라인은 언제 사용을 하시죠?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한다거나 친구들이랑 어디 여행 갔을 때 특별한 경우에 주로 가고, 굳이 싼 걸 갈 때는 먹자 골목에 들어가서 싼 거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박리담회랑 고급화 전략 두 가지는 결국에 어디에 노출을 주로 시키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박리담회를 할 때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돼요? 노출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좋은 상권에,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고급화 전략은 온라인 노출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박리담회가 무슨 뜻이죠? 싸게 남겨서 많이 파는 거죠. 많이 팔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매장이 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장이 크거나 아니면 압도적으로 회전율이 높아야 돼요. 메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수, 국밥, 이렇게 한상 빵남 빵빵 이런 메뉴들, 비교적 간편식. 그게 아니고 고깃집이나 이런 쪽은 박리담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전율이 빠르지가 않잖아요. 그럼 무조건 매장이 커야겠네요. 그러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깔렸어요. 좋은 상권에 매장이 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투자금이 커져요. 임대료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나 그런 것도 매장 평수가 크기 때문에 투자금이 커요. 거기다가 빠르게 회전율을 돌리려면 또 뭐가 돼야 돼요? 직원도 많이 써야 됩니다. 직원도 많이 써야 돼요. 이게 생각한 대로 박리담회가 되면 좋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어느 특정 매장에 단골인 매장이 있나요? 점심시간에 가장 많이 가는 곳, 한밭집 자주 갑니다. 한식 뷔페. 왜 자주 가요? 싸고 많고 맛도 적당하게 괜찮은 것 같고. 7,000원에 메인 메뉴가 3-4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담회가 받쳐줬을 경우에 가능한 건데, 거기가 한밭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직장인들이 항상 많이 와주니까. 어마어마한 인프라, 인근에 있는 큰 건물 몇 개를 끼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평수가 몇 평이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도 한 180평 되거든요.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데 비용도 어마어마할 텐데, 한식 뷔페에서의 단점은 뭘까요? 몇 명이 올지 압니까? 근데 음식은 해놔야 되잖아. 재료 준비도 해놔야 되고. 어느 특정한 날 매출이 안 나왔을 경우는 그게 다 폐기로 잡혀버려요. 박리담회 말 그대로 담회가 계속해서 되면 문제가 없는데, 담회가 안 되는 순간 끝이 나버려요. 박리담회에서 이게 싸기 때문에 원가도 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좋은 품질을 쓸 수가 있나요? 많은 걸 기대하지도 않지만 좋은 품질을 쓸 수도 없어요. 애초에 원가가 작기 때문에 구성도 푸짐할 수가 없죠. 결국에 그 외식업 본질이 뭐죠? 음식이죠. 음식이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방문율이 높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죠. 박리담에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가 어떤 매장이 있어요? 고기 뷔페. 고기 뷔페가 돈을 잘 벌 것 같아요? 못 벌 것 같아요? 5% 이렇게 남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도 가끔씩 고기 뷔페를 가죠.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그때? 다 뒤졌다. 두 팔 걷고 야 배부르나? 더 먹어라. 거의 경쟁하듯이 서로 막 먹잖아요. 거기는 뽕을 못 뽑으면 손해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원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결국에는 처음에 어느 특정 뷔페가 생기면 컨텐츠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가기도 하지만 컨텐츠가 강한 만큼 그게 식기도 많이 식는단 말이에요. 결국에 거기에 단골로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남아요? 뽕을 뽑을 줄 아는 사람들만 남아요. 그러면 원가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박리담에는 난이도가 낮은 장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전제 조건이 매장 평수가 커야 되고 회전율이 많아야 되니까 직원들도 많이 써야 되고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니까 좋은 상권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리스크야. 초보 창업자분들한테는. 그래서 오히려 초보 창업자분들한테 고급화 전략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급화 전략으로 하면 한 끼에 5만원짜리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원가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컨텐츠로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고급화 매장들은 주로 노출처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온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네, 온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온라인은 보통 뭘 보고 갑니까? 노출은 뭘로 시킨다고요? 돈만 쓰면 돼요. 그러면 클릭하고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주로 뭘 보고 가죠? 리뷰나 뭐 등등 있지만 첫 번째는 사진이라고요. 결국에 사진은 컨텐츠예요. 컨텐츠를 보고 가기 때문에 차라리 초보 창업자분들이 더 적합한 게 저는 고급화 전략. 만약에 끼니당 5만원짜리라고 하면 원가율 30% 40% 왜냐면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원가율을 35, 40까지 잡아도 된다고요. 5만원짜리면 40%면 얼마죠? 2만원 정도면 8천원짜리로 짜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초보인 거랑은 상관없이 결국에 내가 고객일 때 과연 우리 매장에 올까 하는 이 메타인지만 잘 되면 충분히 그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 컨텐츠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창조의 어머니가 뭐죠? 모방이잖아요. 이미 컨텐츠가 좋은 매장들이 너무나 많아. 전국에. 그거 벤치마킹해서 섞어서 나만의 걸로 만들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객단가 18,000원짜리 배달 매장으로 월 1억도 해보고 객단가 18만원짜리 매장으로 월 3억도 해봤지만 객단가 18만원짜리 매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초보 창업자라면 무조건 박리담회보다는 비싸고 적게 파는 고단가 전략이 낫겠네요. 그저 박리담회가 어렵다니까요. 리스크도 많이 끼고 애매한 게 가장 패착이 뭐냐면 자기가 초보 창업자야.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박리담회가 사실 생각해보면 더 쉬울 것 같단 말이에요. 박리담회로 가요. 근데 초보 창업자기 때문에 투자금도 많이 없고 B급, C급 상권에서 박리담회를 해버려. 박리로는 팔 수가 있지만 담회가 죽어도 안 되죠. 초보 창업자가 애초에 돈을 벌 가능성이 적거든요. 근데 박리담회보다는 고급화 전략이 훨씬 돈 벌 가능성은 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술집이나 아니면 카페나 그런 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똑같이 적용되죠. 카페 말씀해 주셨는데 메가커피, 백다방 이런 곳들 검색해서 가세요. 옆에 메가커피 있고 한 5분 걸어서 백다방 있는데 본인은 백다방을 더 좋아해요. 그럼 어디 가요? 그래도 그냥 옆에 있는 메가커피 가죠. 왜냐면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게 박리담회예요. 저가 커피가 매출을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비스를 기가 막히게 해야 될까요? 마카롱 챙겨주고 유동인구 짱인데 차리면 끝나요 그냥. 근데 고급화 전략의 커피집이 유동인구 많은데 차릴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왜? 찾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보 창업자분들한테 고급화 전략이 훨씬 알맞다. 굳이 두 개를 따지자면 명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 해본 입장에서도. 근데 고급화를 시키려면 모방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렵죠. 근데 박리담회는 더 어려워요. 이거는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될 문제예요. 고급화가 어렵지만 그게 어렵게 느껴지고 아직 컨텐츠가 없다면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장사를 시작한 입장에서면 지금부터라도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영상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그게 훨씬 돈이 덜 들어간다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잘 되냐? 절대 아니죠. 본인의 인사이트를 또 섞어서 본인만의 색깔로 본인만의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장사가 애초에 어려워요. 그럼 마지막으로 박리담회를 그래도 하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박리담회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 요소가 돼야 돼요. 많이 팔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가 싼 집은 찾아다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나가다가 싸네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권에 들어가야 되고, 박리담회 말 그대로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회전율이 높아야 돼서 직원을 많이 둬야 되고, 그 회전율이 높지 않은 메뉴를 박리담회 하려면 가게가 많이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안 그래도 좋은 상권이라서 비싼데 크기까지 하니까 더 비싸죠. 이거를 감당할 자신이 있으시면 박리담회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급화 전략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컨텐츠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컨텐츠가
컨텐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거를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준비가 안 됐으면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 정 안 되시겠으면 저희 장가 컴퍼니에서도 이렇게 컨텐츠를 짜주는 컨설팅 팀도 있으니까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실패 없는 손해가 적은 성공적인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제 개인 주관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거랑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좀 더 이 컨텐츠가 풍부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좀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